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7번째 시간으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몽골족은 한동안 요나 금에게 복속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자신들끼리 부족 다툼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골족은 칸으로 추대된 테무친에 의해서 통일되었고 테무친은 이후 칭기즈칸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몽골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테무치는 유년 시절이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에수게이는 적에게 의해서 독살되었고 아내는 상대 부족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무친 본인도 다른 부족에게 포로로 잡혀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뜻의 본인 이름처럼 테무친은 유년 시절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분열 대립 갈등 중이던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몽골 부족의 대표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칭기즈칸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당시 칭기즈칸은 군사제도로 천호 백호제란 것을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기존 각 부족 중심의 군사제도를 해체하고 자신과 생사를 함께하며 자신을 따라왔던 부하 장수들을 천호장, 백호장으로 임명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결집시키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요의 야율초제나 서역인 등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족이라도 누구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재로 등용한 것도 징기즈칸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칭기즈칸은 우선 동서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몽골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하, 서요, 호라즘 왕국 등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들 나라는 칭기즈칸의 강력한 군대 앞에 추풍 낙엽처럼 무너졌고 결국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금나라는 분열된 몽골 부족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키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했다는 소식을 듣자 금나라는 칭기즈칸에게 복속을 요구하는데 칭기즈칸은 이에 크게 노하고 바로 금 공격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금은 많은 군대를 보냈음에도 칭기즈칸의 몽골 부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은 몽골 제국에게 막대한 공물을 약속하고 항복을 선언해서 겨우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 2대째 칸이 된 사람은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우구데이였습니다. 우구데이는 약해진 금은 남송과 협공해서 1234년에 마침내 멸망시키고 수도를 카라코름으로 정했는데요. 또한 우구데이 때는 고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칭기즈칸 사후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진출하게 됐는데요.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 주치의 아들인 바투의 경우에는 멀리 동유럽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친 다음 각 지역의 통치자가 되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세운 국가를 칸국, 몽골어로는 울루스라고 하고 당시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 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탄생하는 원제국을 맹주로 해서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역사에서는 원제국과 이들 칸국을 합쳐서 대몽골 울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몽골 제국의 다섯 번째 칸이 쿠빌라이였는데요. 쿠빌라이는 당시 중국 남송 정복에 힘을 쓰며 자신의 몽골 제국을 중국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우선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 즉 현재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명청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베이징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국호를 원으로 정하고 중국식 국호 및 관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1279년 쿠빌라이는 마침내 남송을 정복해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정복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고려를 복속시키고 일본, 베트남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의 침략 과정에서 침공받은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민족 의식이 고취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원의 통치 체제를 간략히 보면 원은 몽골이 제의주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때문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민족에 따라서 신분 등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등급은 몽골인, 2등급은 몽골인들의 정복 사업을 도와주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던 생목인, 3등급은 옛 금나라 출신의 한인이고 4등급은 옛 남송 출신의 남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인구로 옛 남송인들이 차지하였음에도 이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고 과거 시험에서도 인구수 대비
합격 인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이러한 원의 차별 정책은 이후 한족이 반발해서 원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원의 문자로는 파스파 문자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자를 참고해서 한글이 창시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원제국을 포함한 몽골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역참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각 역마다 말을 비치해 놓고 마패만 있으면 역에서는 말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원이 드넓은 땅을 다스리는 통일 제국이 되다 보니까 서양의 마르코 폴로나 아랍의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 여행을 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원 제국 시기에는 해상 교육도 활발히 전개가 되었고 종교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이 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왕실에 지나친 라마교 신봉은 이후 원 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칭기즈칸을 포함한 몽골 제국의 주요 칸들의 정복 사업을 잘 알아두시고 원제국 수립 후 나온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도 꼭 공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